자, 지금부터는 이 퍼셉션에 적용할 수 있는 버추얼 센서 모델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추얼 센서는 측정 가능한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피지컬 센서를 모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버추얼 센서는 어떤 경우에 필요하냐를 정리를 해보게 되면 이 피지컬 센서가 너무 비싸거나 또는 이 동작 조건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즉 신뢰할 수 없는 결과를 나타내거나 또는 실제 측정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디그레데이션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런 버추얼 센서를 인공지능으로 모델링하는 것이 이제 효과적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산업에서는 버추얼 센서에 어떤 경우에 이제 버추얼 센서를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맥스 플랭크 연구소는 이제 중력의 물리 현상을 이제 분석하는 데 있어서 이제 버추얼 센서를 이제 적용을 했고요. 여기서는 이제 중력파를 디텍션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장비의 미스 얼라이먼트를 이제 감지하는데 CNN LSTM의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한 이제 버추얼 센서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핵심 요소가 이제 흐름 제어 모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제 냉각수 라인에는 이제 실제적인 이제 물리적인 이제 압력 센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조 과정에서 이게 이 흐름 제어 모듈의 이제 문제인지 또는 압력 손실의 결과인지를 사실 구분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밸브 전류에 따른 이제 가상의 이제 압력 센서를 개발함으로써 이런 부분을 이제 제대로 감지하고 결과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불필요한 이제 흐름 제어 모듈을 교체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할 수 있었던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KPIT와 이제 고션은 이제 자동차의 스테이트 오브 차지를 알아내는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는 이제 버추얼 센서 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배터리의 스테이트 오브 차지를 알아내는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은 이제 배터리 시스템입니다. 크게 보자면 BMS 이슈 컴포넌트와 그다음에 플랜트 컴포넌트를 구분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각각의 이제 내부를 이제 보고 계십니다. BMS 이슈의 내부를 보게 되면 어떤 자동차의 배터리의 충방전을 위한 제어로직도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를 보시게 되면 배터리의 스테이트 오브 차지를 알아내는 컴포넌트가 있는데 사실은 실제 매주할 수 없는 그런 데이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자동차의 배터리 스테이트 오브 차지를 알아내는데 이제 보편적으로 칼만 필터가 많이 적용이 됐는데요. 하지만 칼만 필터도 사실은 설계하는 데 있어서 자동차에 대한 어떤 이 배터리에 대한 내부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되고 설계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떤 인공지능으로 이제 대체하려고 하는 시도가 굉장히 요즘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배터리의 스테이트 오브 차지를 알아내기 위한 인공지능 모델 개발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배터리의 SOC를 알아내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압, 전류, 온도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히스토리컬한 데이터, 이 과거의 데이터를 현재 시점 예측에 반영하기 위해서 전류와 전압의 시간에 따른 이동 평균을 반영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결과로 5개의 입력을 통해서 배터리의 SOC를 알아내는 그런 인공지능 모델 개발이 오늘 이제 소개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용할 데이터는 오늘 이제 사용된 데이터는 이 링크에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매틀랩 환경에서 배터리의 스테이트 오브 차지를 알아내는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워크플로우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고요. 하지만 모델 개발 이후에 시뮬링크로 구현하거나 시스템에 통합하고 코드 생성하는 부분은 이제 앞의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모델 개발에 보다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는 먼저 준비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이제 딥 네트워크 디자이너를 사용해서 여기서 이제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설계합니다. 여기서는 직접 이제 빈 캔버스에 이제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할 거고요. 그래서 왼쪽에 레이어 라이브러리에 있는 블록들을 오른쪽 캔버스로 옮겨와서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이제 설계하시면 됩니다. 이제 설계하시고 아까와 동일하게 각 레이어에 대한 이제 속성을 이제 변경하셔야 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입력의 변수 개수는 5개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의 노드의 개수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리그레션 모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애널라이즈 버튼을 통해서 설계된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이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레이어에 대한 속성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설계된 내용에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런 딥 네트워크 디자이너에서 데이터를 지정하고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까지 지정을 해서 학습하는 모든 과정을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데이터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틀랩의 데이터 타입으로 이제 먼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서 이제 학습에 사용할 데이터를 지정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시면 되고요. 트레이닝 탭에서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한 세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뭐 솔버를 이제 변경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러닝 레이트 그리고 이 검증의 주기 그다음에 데이터를 얼마나 반복해서 사용할지 그다음에 웨이트를 업데이트하는 데 사용되는 데이터의 크기 뭐 이런 것들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이퍼 파라미터 세팅이 완료가 되면 상단에 이제 트레인 버튼을 통해서 이제 학습을 이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트레이닝 프로그레스 플러스를 이제 보고 계신데요. 이 학습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 로스가 이제 점점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모델이 학습이 되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학습이 완료가 되면 이제 뭐 모델 자체를 내보내실 수도 있고요. 코드를 내보내거나 뭐 시뮬링크 이제 블록으로 내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모델을 내보내고 모델을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트랩 환경에서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딥 네트워크 디자인을 통해서 레이어를 설계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지정하고 하이퍼 파라미터를 세팅해서 학습하는 일련의 과정을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매틀랩에서는 이제 동일하게 텍스트 기반으로 이런 과정들을 이제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스트 데이터를 입력으로 넣어서 이제 모델이 스테이트 오브 차지를 제대로 예측하고 있는지를 이제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마이너스 10도에서 획득한 이제 테스트 데이터를 입력으로 넣어서 배터리 스테이트 오브 차지를 제대로 예측하는지를 이제 확인해 볼 텐데요. 그래서 지금 먼저 보시는 거는 이제 실제 레퍼런스와 모델 예측한 결과 이제 차이를 보고 계시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는 이제 파란색이 실제 레이블된 배터리 스테이트 오브 차지가 되고요. 이제 빨간색이 이제 모델에서 예측한 딥러닝 모델에서 예측한 결과인데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잘 따라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강학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학습은 이제 플래닝에서 적용할 수 있는 AI 기법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컨트롤에서 적용할 수 있는 AI 기법일 수도 있습니다. 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플래닝과 컨트롤, 퍼셉션을 이제 하나로 묶어서 관측을 입력으로 받고 그다음 매니플레이티드 베리어블을 출력으로 내보내는 이 엔드 투 엔드의 솔루션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학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강학습은 요 에이전트가 이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트라이 앤 에러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학습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 그림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이 그림에서 이제 에이전트가 있고요. 에이전트 상대편에 이제 환경이 있습니다. 이제 에이전트는 이제 브레인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에이전트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분은 이제 환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에이전트의 출력으로 이제 액션이 나가고요. 액션이 이제 환경에 전달이 되면 이제 환경은 이 액션에 따른 이제 변화가 있을 거고요. 그런 변화의 결과를 이제 관측값과 리워드로 이제 에이전트에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에이전트는 다음 스텝에서는 요 리워드, 보상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관측값에서 액션을 매핑한 이제 팔러시를 업데이트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팔러시를 업데이트하는 알고리즘이 바로 강학습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이제 반복하게 되면 이제 최적의 어떤 이 관측값에서 액션을 매핑하는 이제 최적의 이제 팔러시를 얻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강학습이 사용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날 자율주행 시스템이나 또는 로보틱스 같은 어떤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난리니어하고 굉장히 이 정의하기 어려운, 굉장히 복잡한 어떤 시스템에서 어떤 제어 알고리즘을 개발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 강학습에서도 사실은 이제 딥러닝 기법이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딥러닝에서는 뭐 이미지나 라이다 같은 데이터를 활용해서 예측하는 것들이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하이 디멘저한 어떤 센서, 이미지, 라이다 이런 센서를 활용해서 어떤 액션을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컨트롤 액션을 내보낼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고요. 더 정교한 어떤 입력을 통해서 어떤 예측을 하는, 컨트롤 예측을 해줄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기존의 어떤 컨트롤 알고리즘보다 디스크릿한 액션 스페이스에 보다 더 적합한 어떤 결과를 나타낼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뭐 플래닝, 컨트롤, 퍼셉션을 하나로 묶어서 엔드 투 엔드의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럼 강학습이 적용된 이 산업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후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로직을 개발하는데 강학습을 이제 적용했고요. 그다음에 비테스트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워트레인 이제 컨트롤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강학습을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잠깐 이제 언급했던 맥스 플랭크 연구소에는 중력의 물리 현상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역시 이제 강학습을 적용했는데요. 강학습은 중력파를 디텍션하는 어떤 장비를 컨트롤하는 데 적용을 했습니다. 네, 이런 장비의 플랜트를 보시게 되면 어떤 다수의 입력과 다수의 어떤 출력이 난리니어 시스템인데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커플되어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제어 기법으로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맥스 플랭크 연구소는 이 컨트롤, 퍼셉션, 환경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오늘 소개되는 인공지능 기법이 이제 적용이 됐는데요. 퍼셉션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비의 미스 얼라인먼트를 감지하는데 이제 딥러닝 모델이 적용이 됐고요. 이 환경에서도 어떤 시뮬레이션의 어떤 특정 모듈을 이제 유디소드 모델링으로 대체함으로써 어떤 시뮬레이션 시간을 가속화할 수 있었고, 그래서 다양한 케이스에 대한 이제 강학습 알고리즘을 학습하는데 적용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컨트롤 자체에서는 이제 강학습의 소프트 액터 크리틱의 모델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컨트롤하는 어떤 로직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는 자동 주차의 이제 매트랩 예제가 되겠는데요. 지금 이 시스템의 각각의 컴포넌트를 보시게 되면 어떤 라이다 센서에 대한 컴포넌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제어에 관련된 컴포넌트. 여기서 이제 강학습이 적용된 이제 제어 컴포넌트가 되겠죠. 그리고 자동차의 다이나믹스 해당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주차 공간에 대한 시뮬레이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강학습 알고리즘에 대한 어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어떤 링크를 통해서 이 예제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는 이런 강학습 알고리즘이 적용이 돼서 어떤 주차 공간,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주차 공간에 이제 자동차가 어떤 제어 알고리즘이 적용돼서 강학습 제어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서 주차를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초록색의 실선은 이제 라이더 센서 데이터가 되고요. 그래서 지금 좀 아슬아슬하게 주차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강학습 알고리즘보다 더 정교하다면 보다 더 자연스러운 주차가 가능할 수 있게 되겠죠. 오늘 발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스템 개발에 적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법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리듀스 오더 모델링, 그리고 버추얼 센서 모델링, 그리고 강학습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매틀랩, 그리고 시뮬링크가 이런 시스템 개발뿐만이 아니라 시스템 개발상에 적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 개발까지 함께 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